약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데 반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을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입니다. 여러분, 눈사람처럼 생긴 당뇨약 많이 보셨죠?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빈번하게 처방되는 약인 설포닐 유레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3년 진료 지침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과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이 없는 당뇨 환자에게 첫 번째로 처방되는 약은 바로 메트포르민인데요. 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도 혈당 조절이 안 될 경우 두 가지 약질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설포닐 유레아는 그때 메트포르민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설포닐 유레아는 성분명은 아니고 약품군을 말합니다. 그 안에 소속되는 성분 중에는 아마릴, 다오닐, 디아미크론, 다이그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나중에 출시된 3세대 설포닐 유레아인 글리메피리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리메피리드를 중심으로 설포닐 유레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은 아마 당뇨 환자분들이면 잘 아실 거예요. 눈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글리메피리드의 상품명은 아마릴, 글리멜, 그리멜피드, 네오마릴 등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약의 기전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당을 낮추는 약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을 낮추는 약, 식사로 복용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약 등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을 낮추는 약이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설포닐 유레아는 바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당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설포닐 유레아는 어떻게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킬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는 음식물을 소화시켜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소장해서 흡수합니다.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는 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죠. 세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ATP인데요. 혈당이 높으면 세포로 들어가는 당이 많아져 ATP가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은 혈당이 높다고 판단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낮으면 ATP가 적게 생기겠죠. 그러면 인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는 ATP의 양에 따라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혈당이 낮을 때 ATP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려고 하고 반대로 혈당이 높을 경우 ATP가 많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낮추어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 속에 있는 당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여서 ATP가 적게 생성됩니다. 우리 몸은 ATP가 적게 생성되는 것이 혈당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혈당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혈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혈당을 높이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설포닐 유레아는 자신이 ATP 행세를 해서 ATP가 많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ATP가 많으니 몸속에 당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니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거나 지방으로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비중이 더 크겠지요. 그래서 설포닐 유레아를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의 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는 상관없이 인슐린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본질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는 여전히 굶고 있고 ATP가 모자라 기력이 없는데 ATP가 많은 것처럼 우리 몸을 속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니 췌장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설포닐 유레아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칼슘 이온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쌓이게 되는데 결국 용량을 늘리다가 췌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설포닐 유레아는 한 연구 결과에서 5년 정도 복용했을 경우 44%의 환자에게서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환자분에 한해서 5년 이상 사용하기 힘든 약이라는 것이죠.
당뇨를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식이와 운동을 통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설포닐 유레아의 혈당 강화 효과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일 경우 당뇨로 진단이 되는데 미세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트포르민의 혈당 강화 효과는 1에서 2%인데요. 설포닐 유레아를 추가로 복용할 경우 여기서 1에서 2%가 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메트포르민 복용도 했지만 7%보다 높게 혈당이 유지될 경우 설포닐 유레아 추가 복용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설포닐 유레아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저혈당인데요. 이 저혈당은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겨 약을 먹는 게 두려워질 만큼 큰 부작용입니다. 인슐린을 자극해서 혈당을 내리다 보니 격렬한 운동을 해서 당을 많이 사용하거나 식사를 못해서 당이 떨어지거나 또는 초기 약물 용량이 많을 경우에 저혈당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약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용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서 당이 잘 사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설포닐 유레아는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당을 지방으로 계속해서 바꾸게 되고 체중 증가 및 복부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운힐을 복용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1.7에서 2.6kg 정도 체중이 더욱 증가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 30분 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현재 나오는 약들은 약효 지속 시간이 거의 24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언제 먹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공복에 드시고 식사를 거르시면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녁에 복용하실 경우 공복 상태인 수면 시간 동안 저혈당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포닐 유레아는 저혈당의 위험이 큰 약이기 때문에 함께 복용할 때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약에는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경구 피임약, 이뇨제 중 다이크로짓, 결핵약, 여성 호르몬제 등이 있는데 이런 약들과 함께 복용하실 경우 약을 중단했을 때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약에는 위장약 중에 H2 블라커, 항우울제, 와파린, 아스피린, 통풍약, 혈압약, 항응고제, 소염진통제, 무좀약, 항생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들을 새롭게 복용하실 경우에는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설포닐 유레아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좋지만 체중 증가 부작용과 저혈당 위험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만 더욱 증가시키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체중이 증가하면 당뇨는 더욱 악화되겠죠. 그래서 장기 복용 시 약의 용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효과는 좋지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포닐 유레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